채점 뺀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안 고쳤는가? 64, 65에서 질문. 제이나 질문. 40번. 400. 40번. 440번이요? 440번 나 설명한 거 같은데? 나 해? 어? 430. 439번이요? 그래 440번 내가 설명했어. 자 439번. 자 이거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두 군으로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요. 이거를 쓰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 제곱 마이너스 두 군의 합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x 플러스 두 군의 곱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은 0이요.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찾는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해요? 곱셈공식 변형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요.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2는 4 플러스 2니까 얼마요? 6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요. 이거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요. b는 1이요. 끝. 이거야. 단순하죠? 뭘 구하랬지? 그냥 a, b 값 구하랬죠? 끝. 자 다음 또 질문. 65페이지까지 질문. 그때 선생님이랑 근데 수업 시간에 거의 다 많이 해버렸죠. 그렇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지? 지금 채원이하고 유빈이만 채점이 안 돼 있죠? 채원이하고 유빈이는 일단 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채점 매고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70페이지 펴세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 되게 단순해. 그냥 그래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별거 없어. 잘 보세요. 별거 없어. 자, 2차 함수.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요.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자.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내가 그렸다고 치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항상 우리가 보던 게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이야. x절편과 y절편이요.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 y좌표.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이 점들의 x좌표. 이게 x절편. 이게 y절편이었단 말이야. y축과 만나는. 그러면 y절편을 찾는 건 되게 쉬워요. 왜?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x에다 0 넣어봐. 0, 0, c. c가 y절편이야. 이거는 눈에 바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 x절편을 찾을 거야. x절편 여기 알파, 베타 이거의 의미만 알면 돼. 이거의 의미만. 자, x절편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y에다 0을 넣어요. y에다 0 넣어봐봐. y에다 0. 그럼 뭐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누구야? 알파와 베타야. 끝. 끝. 이건 내용만 알면 돼. 2차 함수가 있다. x축이 있다. x축과의 교점을 찾고 싶다. 알파, 베타, x절편을 찾고 싶다. 뭐다? 그냥 2차 방정식의 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 풀었더니 나왔어. 그러면 알파, 베타. 근데 풀었는데 중근이 나오네? 중근이 나오네? 그러면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1개다. 중근이 나오네? 근데 실근이 안 나오네? 즉 허근이 나오네? 그러니까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돼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접근해? 판별식이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교점이 1개다. 그러면 실근이 1개다. 1개란 얘기는 중근이다.
그러니까 판별식 D는 0이다.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어쩐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만 알면 돼.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2차 함수가 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y 절편은 눈이 괜찮아? 그동안 눈이 아파서 안 옮겨? 네? 눈이 아파서? 아니, 동생이랑 싸움. 맞아 없어? 아니, 서로 때렸어. 그거 맞아 없어? 눈탱이 밤탱이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살벌하게 싸우는구나. 예전에 선생님이 국민학교 때지 나는 초등학교가 아니니까 국민학교 때 되게 유명한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맨날 동생을 때리니까 남동생을 때리니까 동생이 열받아가지고 형이 자고 있는데 눈썹을 다 깎아 없어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고 있는데 눈썹을 깎아 없어. 갖고 얘가 모나리자 같아서 와본 거야. 얘가 하얘져서 와본 거야. 대단한 사건이었지. 모나리자 돼버렸거든. 걔 남동생 어떻게 최후가 어떻게 된지 아냐? 집에서 형이 나무에 묶어놓고 때렸어. 살벌한 집안이야. 혹시 너네도 그러는 거 아니냐? 너희도 막 눈썹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됐죠? 그래서 접근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보시면 문제에서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하시오. x절편을 구하시오.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넣으시오. y에다 0을 넣어라. y에다 0을 넣었어. 그럼 뭐예요? 3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요.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냥 이 말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바꾸면 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요. 그러니까 0하고 2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냥 x 좌표를 구하래. 그러니까 0하고 2요. 우리가 방정식 풀 때는 0 또는 2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그럴 필요 없어. x축과의 교점은 두 개니까 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0과 2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 밑에 거는요? 아이고. 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 밑에 것도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돼. 이것도 풀면 돼. y에다 0을 넣으면 돼. 근데 여가 다 마이너스네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네. 이거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요. 이거 풀면 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요. 그래서 1과 3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다음 483번부터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두 개냐 한 개냐 빵 개냐. 그럼 뭘 쓴다? 판별식 d를 쓴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요.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요. 이거를 쓸 거야. 자, 선생님이 한 문제를 풀 테니까 너네가 두 문제를 푸세요. 자, 판별식 d를 써보세요. 7, 7에 49 마이너스 4, 2, 8, 8, 4, 32는 17이요. 양수죠? 양수니까 몇 개의 교점이야? 두 개의 교점이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한 개냐 두 개냐 빵 개냐 그렇게만 써주면 돼요. 자, 84, 85 판별식 써보세요. 다 했죠? 두 번째 거 판별식 D를 쓰면 3, 3은 9 마이너스 5, 4, 20 음수죠? 음수니까 몇 개야? 빵 개요. 이렇게만 써주면 돼.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짝수네요. 짝수 공식 써보자. 4분의 D는 B의 제곱 1, 1은 1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얼마인가?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은 0이요. 그러니까 몇 개야? 한 개야. 중근 거지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별거 없죠? 486번
자, 486번 보면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이거일 때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 쓰겠다는 얘기야. 판별식 쓸 건데 어차피 한 문제 풀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는 0이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한 문제 풀면 나머지는 그대로야. 그대로 쭉 부등호만 바꿔주면 돼. 자, 짝수네요. 짝수 공식. 4분의 D는 2는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는 4보다 작다. 그러면 1번이 답이 이거면 2번 답은요. K는 4죠. 3번 답은요. 부등호 방향 반대.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고. 됐지? 내용은 별거 없어. 다음. 자, 이거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는 건 만나냐 안 만나냐야. 만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날 거냐? 한 개냐 두 개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있어. 1차 함수 어디 있어? 1차 함수라는 건 직선이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y는 mx 플러스 n이요.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지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걸 뭐라 그래? 접한다라 그래.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 그랬을 때 이 직선을 접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교점이 한 개야, 한 개. 이러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어차피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얘랑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값과 이 값을 같다고 놔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같다고 놔요. 그냥 이렇게 같다고 놓고 이항하면 뭐예요? 2차 방정식이야.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우리는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자꾸 바꿔주는 거야. 2차 방정식 형태가 됐잖아요. 자, 2차 방정식 형태가 됐어. 자, 들어보세요. 2차 방정식을 풀었어.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러면 근이 있어.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근이 의미하는 건 뭘까? 교점의 x 좌표요. 교점의 x 좌표요. 알파. 교점의 x 좌표요. 베타. 그러면 이 교점은 알파 컴마 얼마. 이 교점은 베타 컴마 얼마가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이제 여기를 구하는 건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돼. 근데 민우야 너 같으면 여기다 대입하겠냐? 여기다 대입하겠냐? 당연히 밑에다 대입하겠죠. 밑에다 해야 간단하니까.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러면 m 알파 플러스 n 여기 베타 집어넣으면 m 베타 플러스 n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는 거야. 다음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 판별식 D를 쓰면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이다? 그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접한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실근이 없어. 그 말은 교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X축과의 교점에서 2차 방정식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를 여기서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형태를 바꾸는 건 단순해요. 같다고 놔요. 왜? 만나면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같다고 놓는 거야. 같다고 놓고 이항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2차 방정식이야. 그거를 푼다는 얘기는 교점을 찾는다는 얘기고 거기서 판별식을 쓴다는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그냥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영민아. 명상 아니야? 영민. 네. 명상이? 안 덥냐? 괜찮아요. 안 더워? 아니야 더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명상하지. 어서 받아봐. 너무 더워 보여. 그러니까 봐보세요.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그 말은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그거 얘기하는 얘기야. 자, 같다고 놔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7 이렇게 같다고 놔. 이항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요. 는 0이요. 이렇게 놔. 됐지? 판별식 D를 쓰세요. 짝수네요. 짝수 공식. B-의 제곱 2는 4 마이너스 AC.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음수란 말은 뭔 말이야?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어.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직선인데 교점이 없다고요. 그럼 뭐라고 답하면 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면 돼.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갖다고 놔요. 이항해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요. 판별식 D를 써. 5, 5, 25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6, 4, 24요. 양수요. 양수니까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근데 답 쓸 때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답 쓰면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답 쓰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를 설명해 줄게. 봐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을 풀어요. 풀리죠? x-1, x 플러스 6은 0이요. 그래서 풀었더니 x는 1과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근이 나오더라. 그럼 이 두 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봐보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요. 교점이 있다고.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 여기 교점 여기가 1, 얼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이고요. 이 교점의 x좌표가 1이란 뜻이야. 그러면 몇 컴마 몇인지를 알고 싶으면 2차 함수보다는 1차 함수에다 대입하는 게 편하다. 마이너스 6 대입해보세요. 6, 3, 18 플러스 5니까 23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 23이요. 여기는 1, 1을 대입해보세요. 2요. 1, 2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단순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 풀면 돼. 자, 그러면 493번도 똑같아요. 한 문제 풀면 나머지 다 돼. 자, 이거랑 이거 위치 관계요. 같다고 놔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k 이렇게 같다고 놔요. 같다고 놓고 이항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요. 판별식 D를 써. 짝수죠? 짝수 공식. B-는 3, 3, 3, 마이너스 3. 그러면 B-의 제곱 3, 3은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플러스 K.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그러면 뭐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1번 답. 그럼 1번 답 나오면 2번은요. 판별식 D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8. 3번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 K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렇게 한 문제 풀면 나머지는 자동. 됐죠? 다음 그 밑에 문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풀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이야. 만나기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한 점이 아닌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뭘로 푼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문제 푼다. 자, 답 구해보세요. 494번.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우변으로 싹 다 넘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면 k는 어떻게 나온가요?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다 맞아요. 채원아 맞지? 됐죠? 수비 맞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돼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2 내내 지겹도록 써먹을 거야. 2차 함수가 분명히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끊어서 갈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이 방정식 푼 다음에 한번 끊어서 갑시다. 자, 넘기면 500번. 자, 내용이 중학교 거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안 어려워 여기는. 여러분들도 금방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차피 2차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2차 함수 내용이지만 정리하고 나면 다 2차 방정식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돼. 자,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난다. y에다 0을 넣는다. y에다 0을 넣으면 2차 방정식이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 거다. 거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2다. 마이너스 3과 2다. 마이너스 3과 2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줘 볼게. 아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풀 건데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제일 쉬운 거 한번 봐봐. 뭐가 제일 쉬운 거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대입해요. 마이너스 3 대입. 9, 2, 18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0이요. 2 대입. 2, 2는 4, 4, 2,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요. 연립방정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근이 이거니까 뭘 세울 수 있냐?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는 0 인수분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이 이거니까.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러니까 얼마만 써주면 돼? 2만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전개하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요.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12는 0. 그러니까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얘가 두 근이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a요.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다음 두 근의 곱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2분의 b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가 제일 쉬워 보인가? 승빈아? 누가 제일 쉬워 보여요? 근거 계속한 게 제일 쉬워요. 이게 바로 직방으로 나오잖아.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요. 그러면 a값 바로 나오고 두 근의 곱은 2분의 b요. b값 바로 나오니까. 대입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놓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필요는 없어. 됐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이거 쓰세요. 이게 편해요. 다음 504번. 자, 이것도 똑같네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같다고 논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는 x 마이너스 b요.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x 마이너스 b는 0이요. 이항을 했어요. 우변으로. 그러면 정리가 되네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요. 2차 방정식 세워졌어.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누구야? 교점의 x좌표야. 마이너스 1과 5가 두 근이다. 마이너스 1과 5가 두 근이다. 그러면 도원아 뭐 쓴다고? 뭐가 제일 편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요. 두 근의 합이요. 는 마이너스 1분의 이거니까 a 마이너스 1이겠네? a 마이너스 1이요.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다? 5다.
두근의 곱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마이너스 B요. 그러니까 B는 5다. 이렇게 직방으로 나오죠. 그래서 A는 5, B는 5. 구하라는 건 A, B. 답은 25. 할만하지? 내용적으로 다 이해되죠? 다음 507번. 자, 얘가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냥 그 말이야. 2차 방정식이었을 때 Y에다 0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별식 D를 쓸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때 짝수 공식을 꼭 외우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한 적 있을 거야. 분명히 문자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것들은 다 짝수 공식일 거다. 여기서 짝수 공식을 안 쓰면 더 복잡해져요. 성가셔진단 말이야. 짝수 공식 쓰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짝수야. 2의 배수야. 그러니까 짝수 공식을 쓸 거야. 그러면 여기를 2로 나눈 거 B 다시가 마이너스 K가 된다. 그러면 짝수 공식 4분의 D는 B 다시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 뒤에 거에다 음수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2K는 4보다 크다. 그래서 K는 2보다 크다. 짝수 공식을 쓰면 이렇게 간단해져요. 됐죠? 여기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2라고 하면 안 돼. 3이 정답.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511번을 풀어보세요. 시작. 여기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푸세요. 선생님도 풀이를 적어 놓을 테니까 풀고 칠판 보고 확인하세요. 중간이 막히면 또 쳐다봐. 칠판. 자, 풀이는 적어놨어요. 확인해보세요. 결국에 A는 3분의 4보다 작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자연수는 1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수는 통계. 쉽죠? 다음 515번. 자, 515번.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이거에 평행한 직선이 자 평행하면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다. 기울기가 누구야? A야. 여기서 기울기가 누구야? 2야. 그러니까 A가 얼마다? 2다. 이제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 평행하면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갖다 쓸 거야.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B 이거랑 요 2차 함수랑 뭐한다? 접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위로 볼록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접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뭘 쓸 거야? 판별식 D는 0을 쓸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그럼 끝난 거야. 여러분 다 문제 풀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갖다가 놓겠죠. 얘랑 얘랑 갖다가 놓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2x 플러스 b 2양 하면 우변으로 2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요. 판별식을 쓸 건데 짝수요. 짝수 공식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이요. 그래서 b는 3이요. a는 2고 b는 3이요. 이렇게 나온다.
내용 다 이해되죠? 당연히 다 이해되지? 안 어렵죠? 여기 쪽 내용은 지금 중학교 거랑 거의 겹치는 거라서 별로 안 어려울 거야. 그러면 정답은 뭘 구하라지? A 플러스 B죠? 5가 정답. 됐죠? 여기까지는 정말 쉬운 거야. 이제 진짜 어려운 거를 해야 돼요. 자,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제 진짜 어려운 걸 해야 돼.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요. 자, 이거 할 거니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빨리 갔다 오세요. 물 마실 사람 물 마시고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빨리 갔다 오세요. 3분만 쉴게요. 3분만. 어떻게 됐어 눈이? 긁혔어? 긁혀 없어? 아 피나 없어? 그건 아니야? 나한테 너 내문 민, 백성민, 국가 중국의 원래 이름 중화인민 중국이었어. 근데 그 중국 원래 이름 제일 처음에 나왔던 하나 삼나라 이게 호박 된장국 냄새. 된장국이야. 맞아. 케이코네. 케이코요. 아니 근데 진짜 나의 하루하루 맨날 달라. 중국보다 저거 맨날 다르게 와. 국이 맨날 다르게 와. 안 나서 다 들었대. 식사원 맨 처음까지 다 말해야지. 식사원 1,460만 원. 아니 그 1회짜리 스토리 말해서 민나 이거 사줬어. 이렇게 일본에 모이면 다 1회짜리까지 다 알아야지 하는 거지. 아니 원래 얼마였는데 한 사람이 서울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눈도 오고 말같지도 않아. 어제 밤에 왔나 봐. 늦잠 잘거 서울에서
채원아 그만 자. 짠. 5,000 그만 자. 저번 주에 빠졌으면 그만 자야지. 너 저번 주에 안 왔어? 몸살이야 눈이야. 아니 그러니까 몸에 걸렸거든요. 근데 엄청 예민했어요. 근데 동생이 건든 거야. 동생이랑 머리채로 싸웠어. 동생이 몇 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 싸움거리가 되냐? 아 진짜. 네 평상시에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놨구만. 같이 머리끄댕이 잡는 거 보니까. 아니 내가 너무 봐줬어. 너네 둘 다 몇 시에 온 거야 토요일 날? 저요? 저를 말해야 돼. 저는 10시 오세요?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나도 잡아야지. 10시요? 구원이 말을 아침. 밤 10시인데 약간 혹시 안 나오지? 10시가 나왔는데. 공들여가야 되나? 제주남도 제주남도 11시 반. 중국에 어? 11시. 아니, 11시 반. 아 진짜 아 그럼 12시. 그럼 최초의 형제가 누군지 알아? 아니. 지체 형제. 저 그때 저 못 일어났어요. 너는 못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야죠. 학교는 어떻게 다녀? 아니 제발요. 알아. 그러면 선생님 바빠. 중국 마지막 왕자. 11시 되면. 밤은 나. 11시? 그러니까 나 11시까지 봐줬잖아 지금. 11시까지 봐줬잖아요 지금. 자 보자 얘들아.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제 너네가 뭘 배웠냐면 2차 함수를 배웠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면 너네가 이제 2차 함수 공부할 때 어차피 2차 함수를 잘 이해한다라는 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거든.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2차 함수를 다 이해하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꼭지점이야. 꼭지점. 2차 함수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 그리고 a의 부호.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리고 축이요. 그래서 너네가 뭘 해요? 얘는 일반형이야. 이 일반형을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아직도 뭐 표준형으로 못 바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꿨어. 그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꼭지점이 p, q요. 꼭지점이 p, q요. 축의 방정식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뭐야? x는 p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 꼭지점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p, q예요. 이게 축이야. x는 p요. 이 축을 축으로 해서 좌우 대칭 어느 지점을 잡든지 간에 항상 길이가 어쩐다? 똑같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되게 중요한 내용. 이 길이만 같다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헷갈리겠지. 헤매겠죠. 문제에서. 그 다음 얘가 지금 표준형이니까 x는 p라고 썼단 말이야. 일반형이면요. 일반형에서 바로 하는 것도 알아야 돼. 너네 외워야 돼. 찬세야 어떻게 돼? x는 자 일반형에서 이 abc 갖고 축의 방정식 얘기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요. 저렇게 이제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너네는 다 외워야 돼 이거.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되게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꼭지점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꼭지점을 꼭 구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 바로 그냥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요. 축의 방정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됐지?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애도 있겠죠. 위로 볼록. 꼭지점의 좌표가 p, q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래프를 그렸어. 아래로 볼록.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에요. 2,1.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최대값, 최소값이야.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함수값이야. 함수값이라는 건 무슨 값이야? y값이야. y값이라는 건 위아래 값이야. 위아래 값. 그러면 최대값은 있냐? 얘가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어. 하지만 최소값은 있죠. 왜? y값이 1보다 더 밑에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죠. y값이 1보다 작은 값은 없거든. 이 그래프 위에 점으로 따져면. 그치?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이차 함수는 최소값 2를 갖는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x는 2에서 최소값 1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위로 볼록인 함수.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요. 5,1이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5,1이야. 그러면 얘는 어때?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계속 내려가니까. 하지만 최대값은 1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올라갈 수 없거든. 가장 높이 솟아있는 게 몇이야? 1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x는 5에서 최대값 1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 꼭지점이야. 꼭지점에서 최소값,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y값, 함수값이야. 함수값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됐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런 2차 함수가 있다.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봐. x제곱 플러스 2x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1이 필요해. 1을 더한 만큼 빼. 넘겨.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된다. 아래로 볼록 꼭지점은 마이너스 1,4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슨 값이 존재해? 최소값이요. 최대값은 있어 없어? 최대값은 없어. 최대값은 없어요.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다. 어디서 갖는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4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요.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못하겠구나. 문제가 없네.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네. 자, 너네가 그러면 498번이 있어요. 그냥 자, 선생님 아직 여기까지 진도 안 뺐어. 그냥 498번 여기 있지. 자, 얘 꼭지점 구해보세요.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지 최소값을 갖는지 그거 얘기만 해봐봐. 뒤에 0 이상 2 이하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해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확인하고 최대값 최소값 확인해보세요. 자, 표준형 바꾸면 2로 묶어야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2를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2가 나가겠네. 그래서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요.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 어디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9를 갖는다. 이렇게요. 원래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거를 했어요. 근데 너네 중학교 과정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안 했어. 근데 아마 이게 다시 내려온 것 같아. 너네는 바뀐 교육 과정을 안 배웠잖아요. 최대값 최소값이 아무튼 최대값 최소값이 예전에는 이거를 중3 때 했어요. 근데 이제 너네 교육 과정 때는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를 중3 때 안 했어. 그냥 꼭지점만 구하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이거는 단순하게 뭐만 한 거냐면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했거든.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제한된 범위요. 제한된 범위라는 건 x값의 범위야. x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거야. 자,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만.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x값의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야. 그러면 그래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야.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어디가 가장 밑에 있냐고요? 꼭지점이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요. 그럼 어디가 가장 높이 솟아있냐고요? 어디가 가장 높이 솟아있어? 여기요. 여기에 y값이 뭐다? 최대값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면 주관적으로 찾으면 돼. 그래프를 그려서요. 주관적으로 찾으면 돼요. 근데 그래프도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로 볼록이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야. 그럼 누가 가장 높이 솟아있냐고요? 꼭지점이요. 꼭지점의 y좌표요. 그게 최대값이요. 그럼 누가 가장 밑에 있냐고요? 여기 말고 어디? 여기요. 여기가 더 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베타를 집어넣은 값이지. f 베타. 그치? 여기가 최소값이요. 그러면 두 놈의 특징이 있어. 두 놈의 공통점. 꼭지점을 끼고 있다는 얘기야. 꼭지점을 끼고 있어요. 꼭지점을 끼고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소값, 최대값. 양 끝값 중에 더 높이 솟아있는 게 최대값. 양 끝값 중에 더 낮게 있는 게 최소값이요. 그럼 나중에 너네가 문제 풀 때는 단순하게 풀 거야. 이렇게. 선생님처럼. 아래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 축을 찾을 거야. 축.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함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그럼 누가 가장 밑에 있냐고요? 꼭지점이요. 꼭지점에서 최소값. 그럼 누가 가장 높이 있냐고요? 여기요. 그럼 여기를 대입해야 돼. 베타를 함수에다 대입해야 돼. 그럼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뭐요? 그게 최대값. 이렇게 접근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 접근.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아셔야 될 거. 여기가 축이야. 항상 2차 함수는 여기를 축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야.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축에서 멀수록 높이 올라가요. 축에서 가까울수록 적게 올라가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축이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축에서 누가 더 멀리 있냐고. 알파가 멀리 있냐고. 베타가 멀리 있냐고. 베타가 멀수록 더 내려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근데 꼭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꼭지점이 여기야. x는 p야. 여기가 꼭지점에 안 들어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양 끝에서 최소값, 최대값. 얘가 가장 밑에 있으니까 최소값. 얘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 이렇게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꼭지점에 알파, 베타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밑에 아래에 있는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상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풀었던 거 이거야. 여기는 꼭지점을 찾아야 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걸 다시 처음부터 풀어줘 볼게. 자, 범위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이야. 그래서 아까 뭘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냐? 추계 방정식을 외우라고 했어요. 추계 방정식. 자,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e는 4분의 4예요. 마이너스 1이야. 추계 방정식이. 아래로 볼록이야. 축이야. 아이고. 축이 여기 있어요. 축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1이요. 근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2까지예요. 0은 여기 있겠지. 2는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0에서부터 2까지. 이상한데? 0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함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0에서요. 그럼 0을 대입해.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7.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요. 그 다음 2에서 가장 높이 있어. 2를 대입해. 2는 4, 4이 8, 8 플러스 8. 16에서 7 빼니까 9요. 최대값은 9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다 그래프 갖고 이해를 할 거야.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 순간은 꼭지점을 찾을 거고요. 꼭지점이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한 번 더 해줄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추계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그러니까 1이야 1. 1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형을 바꿔야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요. 아래로 볼록 축 x는 1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0에서부터 3까지야. 자, 축의 방정식 x는 1이야. 1에서 0이 가깝니? 3이 가깝니? 0이 가깝잖아요. 1에서 0이 가깝고요. 3이 멀어요. 그럼 대략 이렇게 잡아.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 누가 가장 밑에 있는지. 어디가 가장 밑에 있어? 꼭지점이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이요. 꼭지점에 y좌표요. 2요. 최대값은 여기요. 여기가 가장 높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굴 대입해? x에다가 3을 대입하라고요. 3 대입하세요. f3이요. 그러면 3 대입하면 3, 3은 9, 마이너스 3이 6, 플러스 3이니까 6이 최대값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95번부터 499번까지 5문제를 쭉 한번 풀면서 이쪽을 이해 한번 해보세요. 시작. 495번부터 499번까지 할
처음에 다 했어? 하나씩 답을 보여줄 테니까 만약에 틀렸거나 선생님한테 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얘기하세요. 495번 최대값은 1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요. 96번 최대값은 7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요. 맞나요? 질문 없지? 그 다음에 497번 여기는 이제 했죠? 근데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최대값은 6이요. 최소값은 2요. 98번 최대값은 9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요. 99번 최대값은 2분의 17. 최소값은 마이너스 2요. 혹시 질문? 질문 있어요? 확인만 해. 확인만. 민우 질문 있는가? 없어요? 천서? 없어?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결국에 진짜 중요한 건 여기야. 결국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74페이지에 519번 문제들이 다 그래. 이제 다 이거야. 그래서 빠르게 풀기 위해서 자꾸 이제 우리는 뭘 찾을 거냐? 자꾸 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축을 찾으려고. 자, 2차 함수 이거에 대하여 마이너스 2에서부터 1에서의 최소값을 P 1에서부터 4까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 자, 이거 표준형 바꿉시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는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2를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8이 나가네요. 마이너스 3이요. 아래로 볼록 축이 x는 2요.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2야 2. 근데 범위가 이렇게 잡혔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안 들어가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꼭지점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최대값, 여기서 최소값. 근데 필요한 건 최소값이네. 그러니까 누구만 대입해? 1만 대입해. 그러니까 P의 값은 F1이죠. 그래서 1 대입하세요. 2-8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요. 다음 두 번째 1에서부터 4까지. 그러면 1은 여기 있고 1에서부터 4까지요. 여기요. 2에서 먼 게 4.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꼭지점에서 최소값. 4에서 최대값. 근데 또 여기에서의 최소값만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꼭지점이죠. 꼭지점 얼마야? 마이너스 3이요. 그래서 Q는 마이너스 3이요. 바로 할 수 있고. 다음 4에서부터 7까지. 그러면 4에서부터 7까지. 7은 여기 있겠지. 그러면 4에서 최소값, 7에서 최대값. 구하라는 게 뭔가? 최소값인가요? 또 최소값이네요. 그러니까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R은 F4요. 4만 대입하면 돼. 4, 4, 16, 32, 마이너스 8, 4, 32, 플러스 5니까 5요. 그래서 P, Q, R 다 더하면 1이 정답. 자, 이해되죠? 그래프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답 찾으면 돼. 다음 523번. 자, 523번. 자, 이것도 봅시다. 최대값이 나왔거든요. 최대값이. 자, 그러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꼭 분수 나오면 여러분들 잘 못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
그건 x제곱 플러스 여가 4x네. 내가 맞겠는 거 확인해보고 싶으면 전개해보면 돼. 전개했더니 맞죠? 플러스 4x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2가 나가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요. 위로 볼로 축이 얼마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2, k 플러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2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야.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요. 얘가 가깝고요. 얘가 멀어요.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가 마이너스 4, 대략 요 정도가 2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더 먼 쪽으로. 그러면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죠? 가장 높이 있으니까. 그 다음 2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순하잖아, 채원아, 그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의 최대값이 3이래요. 최대값이 3이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3이라고요. 여기네요, 여기. k 플러스 2. 여기 k 플러스 2. 여기가 3이라고요. 그러니까 k 값이 얼마란 얘기야? k 값이 1이야.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k에다가 2를 넣고 여기다 2를 넣어요. 자, 여기가 k가 1이야. 그러면 뭐가 최소값이야? 2에서 최소값이야. 2를 대입하면 끝나요. 그럼 정답은 F2가 정답이다. 자, 대입해보세요. 2를. 2는 4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K가 1 플러스 1 했더니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다. 이해된가요? 할만하지? 할만하지? 자, 하나 연습. 자, 하나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몇 번을 연습하냐면 이쪽 유형 말고요. 이쪽 유형 말고요. 521번 앞에 유형 6번에서 52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풀이는 선생님이 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521번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2,10을 지난다니까 그거 대입해서 K값부터 구하세요. 왜 다들 연습장 쓰라니까 연습장 쓰는 사람이 몇 명 안 보이네. 아니 그렇게 연습장 쓰라고 연습장 나눠주고 했더니 연습장을 안 쓰고 그 이 좁은 데다 풀이를 하고 있구만.
그래프도 그리고 풀이도 길고 하니까 연습장 쓰세요. 시원! 연습장 없어?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 안 그래도 글씨 좀 이쁘게 쓰라고 너 맨날 영상한테 지적받으면서. 채원이 사업 아니야? 바쁘네. 사업해? 사업이요? 어. 안 나는데. 연애 사업도 사업이지. 없어. 있을 수도 너가 있지. 있잖아. 친구 매기는 거야. 자 보세요. 자 확인. 자 풀이 다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설명은 안 합니다. 설명 안 할 거야. 자기가 푼 거 맞나 확인해 보세요. 전체 됐어? 유비 됐나? 자, 빨리 확인하세요. 자, 너네 2차 함수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아마 고2, 고2, 고3 때까지도 지겹도록 쓸 거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겹도록 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이제 풀이가 거의 기계적으로 다다다다다 나와야 돼. 됐죠? 다음 527번이요. 자, 527번. 자, 이쪽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잘 보세요. 너네가 이거를 전개해서 푼다는 건 말이 안 돼. 왜냐? x 제곱의 제곱이야. 이거 전개해 버리면 몇 차냐면 4차야, 4차. 뭘 자꾸 편지를 쓰고 그래요? 4차야, 4차.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치환이라는 걸 해야 돼. 왜 치환하냐? 약간 똑같이 생겼거든. 똑같이 생겼잖아. 공통 부분이요. 치환을 해야 얘가 간단해져. 그래서 여기를 뭐 할 거냐? 여기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잘 봐야 돼.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t는 x제곱 플러스 2x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치환을 했잖아요. 이 치환을 t로 했어. 그러니까 함수가 아예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됐어요.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치환했을 때의 t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냐? 아까는 x와 y에 대한 2차 함수. 지금은 x와 t에 대한 2차 함수.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요. 아래로 볼록이요. 축! x는 마이너스 1이요. x 값의 범위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1 여기네. 여기서부터 1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최대값은 1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1을 대입해보세요. 1, 1은 1 더하기 2, 그러니까 3이요. 최소값은 꼭지점 여기에서 가져요.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잘 봐. x값의 범위에 따른 t값의 범위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요. 이렇게 바뀌어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3이거든. 그러면 이제 x에서 뭐로 넘어왔어요? t로 넘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제한된 t값의 범위에 따른 t에 대한 2차 함수. 이거를 푸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이거 2차 함수야. 얘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t-2의 제곱 2-4니까 마이너스 1. 아래로 볼록. 축. 이제 t축이야. 여기는 t축. t는 2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가장 밑에 있어.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요. 최대값이요. 최대값이요. 최대값은 어디서 가장 높이 올라 있어? 여기요.
누굴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여기다가 대입해봐. 마이너스 1. 3, 3은 9. 9 마이너스 1이니까 8이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문제는 최대값만 구하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최대값 8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결국 두 문제 푸는 거야. x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을 했어. x 값의 범위에 따른 t 값의 범위,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면 그게 범위야. 그러면 새로운 함수 t에 대한 이차함수, t의 제한된 범위에 따른 이차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는 문제. 이렇게 바뀐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가요? 이해되죠? 자, 연습. 자,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자, 529번을 한번 해보세요. 자, 529번을 해보세요. 한 문제 내에서 결국에 두 문제 푼다 생각하세요. 여기는 무조건 이걸 치환하는 게 좋아요. 여기를 t제곱 해야 되니까 여기를 무조건 치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살짝 바뀌겠죠? 다 했나 보네. 자, 선생님이 쭉 풀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얘를 치환하는 게 좋습니다. x제곱 여기를 아이고 여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까지를 치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얘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요. 아래로 볼록이요. 축은 x는 마이너스 1이요. 근데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가 가까운 데 있고 1이 좀 먼 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요. 1에서 최대값이요. 2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할 때 표준형에다 대입하는 게 편할 거야. 2를 대입하면 2는 4 마이너스 2니까 2요. 그래서 최대값은 2요. 그러면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t에 관한 식으로 쓸 거거든. 그러면 여기를 바꾸면 된다고요. 봐봐. t가 얘야. 그럼 마이너스 1만 이항하면 얘야. 그러니까 여기는 t 플러스 1이에요. 그럼 y는 t제곱 플러스 여기가 t 플러스 1이니까 전개하면 2t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t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요. 또 표준형 t 플러스 1의 제곱 뭐야 똑같냐? 마이너스 2요.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요. 축 t는 마이너스 1이요. 근데 t 값의 범위가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아까와 상황이 똑같나? 아니지 다르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이요. 마이너스 2. 최대값은 여기 가장 높이 솟아있는 거 2요. 2를 대입해요. 3, 3은 9. 9 마이너스 2니까 7. 그래서 최대값은 7이요. 이렇게 나온다.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어디서 더 막혔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이해는 되는가 확인해 보세요. 제인아 뭐 안 돼? 됐어요? 이해되지? 선사 됐어요? 여기까지 숙제를 합시다. 여기서 더 나가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네? 여기까지 숙제를 합시다. 75페이지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들이 꽤 있을 거야. 질문 확인하고 여기 이 단원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정식 나올 수 있겠네.